안녕하세요. 제이크 세어리의 제이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트럼프 2.0과 관세일 겁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는 소식에 환율은 요동치고 주식시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미국이 관세를 매기는 건 기업들 문제 아닌가? 나랑은 상관없는 거창한 국가 간의 기싸움 아닐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파도는 단순히 수출 기업의 실적을 깎아먹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파도의 끝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우리가 결제하는 수입 과일, 심지어 우리가 타는 자동차 가격에 닿아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떤 경로를 통해 여러분의 지갑을 공격하는지 그 팩트와 본질적인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관세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보면 수입품에 붙이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관세는 비효율의 강제 이식입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핵심은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 중국산에는 60% 이상의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으로 물건을 파는 글로벌 기업들은 그 늘어난 세금만큼의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늘어난 비용은 결국 물건 가격에 반영되죠. 이것이 미국 내 물가를 올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시작됩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고금리가 유지되면 달러 가치는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1,500원대의 고환율은 바로 이 강달러의 결과물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우리가 해외에서 사오는 모든 원자재와 식료품 가격이 앉은 자리에서 10% 이상 비싸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 인플레이션이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침투하는 첫 번째 경로입니다. 더 심각한 팩트는 공급망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현대 경제는 모든 부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타는 국산 자동차 한 대에는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중 일부 핵심 부품이 미국 관세의 영향권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거쳐 온다면 어떨까요? 미국 내 제조 원가가 오르면 글로벌 부품 단가는 연쇄적으로 상승합니다. 심지어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인 물류 비용과 통관 비용이 동시에 폭등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관세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1차 관세 전쟁 당시 데이터를 보면 미국 내 세탁기 가격이 관세 도입 직후 약 12% 상승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2026년 지금의 관세는 특정 품목이 아닌 보편적 관세라는 점입니다. 피할 곳이 없는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글로벌 IT 서비스나 수익 가전제품들을 보십시오.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이 되면 구독 서비스의 요금이 오르거나 기기값이 상승합니다. 에너지 가격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강달러로 인해 원유 수입 원가가 오르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이 도미노처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관세 인플레이션은 미국 현지인들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화폐 가치의 하락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글로벌 비용의 증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구매력이 바다 건너 정책 하나로 깎여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현명한 사람들은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고 자산의 형태를 바꿉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자산의 화폐 단위 분산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되는 시기에는 달러 기반의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것이 내 구매력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이 주목받는 이유도 결국 법정화폐의 신뢰 하락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생존 문해력을 높이는 겁니다. 뉴스에서 관세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것이 내 소비 습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내구재를 미리 확보하거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는 등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치가 보존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를 때 가장 위험한 건 현금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의 주식이나 나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지적재산에 투자하십시오. 물가가 10% 오를 때 내 수익률을 20% 올릴 수 있다면 그건 가장 완벽한 방어 기제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거대한 변화를 마주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자 슌페터는 위기는 항상 창조적 파괴를 동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질 때 새로운 부의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현상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이론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흐름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격을 따지는 사람들은 물가가 올랐다며 세상만 탓하겠지만 가치를 논하는 사람들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자산이 살아남을지를 고민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관찰하고 그들이 위기를 대하는 태도를 복제하십시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세는 미국이 매기지만 내 지갑을 지키는 건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뉴스를 볼 때 미국이 또 관세를 올렸네 라고 끝내지 마십시오. 이 정책이 환율을 거쳐 내 장바구니에 어떻게 도착할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경제적 주권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다룬 관세 인플레이션의 경로를 나만의 관점으로 댓글에 정리해 보십시오. 머릿속에만 있던 지식이 글로 나올 때 비로소 여러분의 진짜 자산이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고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이크 시어리의 제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